놀부가 망한 건 이혼 때문이야? 아니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오히려 이혼 직후에 더 성장했습니다. 그럼 코로나 때문, 그건 수많은 브랜드도 겪었죠. 진짜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지점에 있었습니다. 1200억에 매각되고 브랜드는 수익보다 오히려 빚을 먼저 떠안게 됐습니다. 이 구조가 시작되자 가맹점 이탈, 브랜드 정체성 붕괴, MZ세대의 이탈이 줄줄이 이어졌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게 단순한 트렌드 미스인지 아니면 사모펀드 레버리지 인수의 함정인지 놀부가 몰락한 진짜 이유와 결국 헐값에 매각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실패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평 남짓한 허름한 가게에서 한 부부가 손을 맞잡고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도전을 시작합니다. 창업자 김순진과 오진권, 수차례의 실패 끝에 문을 연 이 가게의 이름은 골목집 초반엔 꼼장어구이 등 다양한 메뉴를 시도했죠. 하지만 결정적인 전환점은 가게 유리창에 써붙인 단 한 줄 보쌈 전문이었습니다. 그 문구를 본 손님이 던진 한마디. 아줌마, 여기 보쌈 하나 주세요. 김순진 대표는 그 순간을 마치 프로포즈를 받은 듯한 설렘으로 기억합니다. 맛과 양, 가성비를 갖춘 보쌈은 입소문을 타며 가게는 5평에서 40평까지 단숨에 확장되죠. 하지만 골목집이라는 이름은 어딘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기억하기 쉬운 전래 동화 속 인물 놀부를 브랜드명으로 선택하는데요. 놀부의 오동통한 볼살이 보쌈 먹는 손님들과 닮았어요. 놀부보쌈이라는 이름을 특허청에 출원하고 가게 간판도 바꾸죠. 이후에는 놀부보쌈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김순진 대표 본인이 직접 배달에 나섰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놀부가 뭐 하는 데예요? 라고 물을 때마다 그녀는 웃으며 설명을 건넸습니다. 그 작은 대화들이 브랜드의 신뢰로 쌓여갔습니다. 보쌈은 단순한 고기 한 접시가 아니었습니다. 절인 배추, 삶은 돼지고기, 양념 무절임을 따로 담아 싸먹는 구성은 당시로선 획기적이었죠. 1989년 상도동의 가맹 1호점이 문을 열며 놀부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는데요. 이후엔 메뉴와 서비스, 인테리어, 주방 운영까지 모두 표준화하며 한식 프랜차이즈의 길을 개척했죠. 1991년엔 말레이시아의 해외 1호점을 열며 한식의 세계화에도 도전하고요. 1992년엔 놀부부대찌개라는 두 번째 브랜드도 탄생합니다. 이후 항아리 갈비, 소뚜껑 삼겹살, 유황고리 진을구이 등 다양한 브랜드를 론칭하며 빠르게 다각화하는데요. 하지만 모든 성장에는 고비가 있듯 2003년 놀부는 큰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요. 창업자 부부였던 김순진 오징원의 이혼이었습니다. 놀부는 창업 이후 줄곧 부부 공동 경영 체제로 운영되어 왔는데요. 오징원 전 대표가 경영 전반을 책임지고 김순진 대표는 점포 운영과 홍보, 고객 접점의 최전선에서 브랜드를 키워왔죠. 하지만 2003년 이혼 합의에 따라 오징원 전 대표는 놀부 주식 25%와 직영점 14개를 분할받았고 이후 3년에 걸쳐 해당 지분을 김순진 대표에게 모두 매각, 직영점도 정리하며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됩니다. 이로써 놀부는 김순진 단독 대표 체제로 운영되기 시작했고 오징원 전 대표는 이후 순애보라는 유사 브랜드로 다시 외식업에 도전하죠. 하지만 놀부 측과의 법적 분쟁 끝에 직영점 5곳을 철수하고 약 5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한편 김순진 대표는 놀부의 본질과 가치를 다시 붙들고 회사를 하나하나 재정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놀부는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기업 분사 위기로 내부가 크게 흔들리던 시기에도 김순진 대표는 단 한 명의 직원도 내보내지 않았고 가맹점주들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회사를 지켜냈습니다. 그 결과 놀부는 분사 이전보다 가맹점 수는 2배, 매출은 3배 성장하는 놀라운 반등을 이뤄냅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김순진 대표는 리더십과 위기 대응력을 동시에 갖춘 외식업계의 대표적인 여성 CEO로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부는 보다 단단한 시스템과 확고한 브랜드 파워를 무기로 제2의 고속 성장기에 진입하게 됩니다. 놀부는 1991년 3월 충북 음성에 중앙 공급식 주방을 설립하며 식자재 가공부터 반조리 제품 생산, 전국 단위 물류 배송까지 품질의 일관성과 신속한 공급 체계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요. 이를 통해 가맹점 운영의 안정성은 물론 고객에게 제공되는 맛과 서비스의 균일함까지 확보하게 되고요. 이러한 시스템은 당시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드물게 앞서간 전략이었고 놀부가 한식 프랜차이즈의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죠. 김순진 대표는 한솥밥 경영을 강조했는데요. 가맹점과 본사가 함께 살아야 브랜드도 살아남는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놀부는 점주들 사이에서 가맹점 관리가 잘 되는 브랜드로 입소문을 타며 가맹 문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김순진 대표의 리더십 아래 놀부는 점차 외식 그룹화 전략을 실행에 옮기는데요. 놀부 보쌈, 놀부 부대찌개, 소뚜껑 삼겹살, 놀부 유황고리 등 기존 한식 카테고리를 세분화하고
젊은 층과 가족 단위, 소비자 모두를 아우르는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완성해가죠. 그 결과 놀부는 연매출 1112억 원, 영업이익 80억 원, 전국 650여 개 매장이라는 국내 1세대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의 정점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속성장의 끝자락에서 놀부는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데요. 바로 글로벌 사모펀드의 러브콜, 그리고 그 선택은 놀부의 향후 10년을 송두리째 바꾸는 결정이 되죠. 2011년 이전까지는 창업자의 철학과 운영 경험이 브랜드를 이끌어왔지만 이번엔 사람이 아닌 자본이 주도하는 변화였습니다. 놀부의 놀라운 성장성과 안정적인 수익 구조, 그리고 전국 600개가 넘는 가맹점, 외식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이만한 매물은 없었죠. 그때 등장한 것이 미국계 사모펀드 모건 스탠리피였습니다. 모건 스탠리피는 2011년 11월 놀부 지분 100%를 약 1114억 원에 인수합니다. 당시 놀부의 순자산은 252억 원, 자기 자본은 174억 원 수준으로 4배에서 6배 이상의 프리미엄을 얹은 고가 인수였던 셈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구조였는데요. 이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860억 원의 영업권과 365억 원의 인수금융 대출 부담이 모두 놀부 본사에 전가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른바 레버리지 인수 구조로 브랜드는 샀지만 빚은 회사에 넘긴 셈이었죠. 모건 스탠리피는 빠른 수익 회수를 목표로 놀부의 외형 확장에 속도를 붙입니다. 보쌈, 부대찌개 중심이던 브랜드를 갈비, 설렁탕, 찜닭, 통닭, 분식, 커피 등 다수의 신규 브랜드로 다각화하며 배달 전문 브랜드, 공유주방, 쇼핑숍 모델 등 유행을 쫓는 문어발식 확장에 몰두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요. 너무 많은 브랜드, 너무 빨리 생긴 매장, 너무 적은 품질 관리 인력, 결국 경영 부실과 적자 누적, 현금 유동성 고갈, 그리고 헐값 매각이라는 대표적 사모펀드 실패 사례로 남게 되죠. 한편 2014년까지 연 매출 1217억 원을 기록하며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안정적인 위치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그 해를 기점으로 실적은 빠르게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는데요. 2016년 매출은 1203억 원을 기록했지만 2018년엔 867억 원으로 점점 줄어들고 2021년엔 결국 403억 원까지 추락하게 됩니다. 영업이익 역시 2011년 113억 원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들다 2017년 마이너스 32억 원으로 적자 전환에 이르게 되고 2022년 마이너스 16억 원으로 지속적인 적자 상태에서 등락을 거듭하게 됩니다. 당기순이익은 2011년 27억 원을 기록했지만 2012년엔 마이너스 93억 원으로 급락했다. 이후 2014년에 일시적으로 4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지만 다시 적자로 돌아서게 되고요. 특히 2018년엔 마이너스 220억 원으로 가장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합니다. 점포수도 빠르게 줄어들게 되는데요. 주력 브랜드였던 놀부 부대찌개는 2018년 421개에서 2019년 323개로 놀부 보쌈 족발은 2018년 230개에서 2019년 162개로 감소하며 대부분의 브랜드들도 가맹점 이탈 현상이 본격화하며 2023년까지 지속되죠. 여기에 매년 영업권 상각 부담, 수백억 원 규모의 인수금융 상환 압박까지 더해지며 놀부는 점점 자금이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2022년 모건 스탠리피는 놀부 지분 57%를 약 200억 원에 MB홀딩스 컨소시엄에 매각하며 경영권에서 물러났는데요. 인수 당시보다 80% 이상 낮은 가격으로 사실상 투자 실패를 인정한 셈이었죠. 현재 놀부의 경영은 MB홀딩스 컨소시엄이 맡고 있으며 키스톤 PE 등 재무적 투자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브랜드는 여전히 깊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죠. 이미 5년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며 2022년 기준 자본 잠식률은 88%에 달하고 핵심 자산까지 매각하며 위기를 버티고 있습니다. 현재도 놀부는 10개 브랜드로 가맹을 모집하고 있지만 소비자 인식은 흐릿합니다. 놀부가 흔들리는 사이 그 공백을 노리고 빠르게 치고 들어온 브랜드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원할머니 보쌈은 프랜차이즈 업계에서의 정통 한식 이미지와 꾸준한 운영 안정성으로 보쌈 시장의 대표 주자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 고객과 중장년층에게 높은 신뢰를 확보하며 실제 소비자 조사와 브랜드 평가에서 한식 부문 1위를 기록하고 있죠. 한편 배달 시장에서는 효자보쌈, 보쌈 도시락 등 소형 점포, 공유주방, 단일 메뉴 전략으로 저비용 고효율 창업 모델을 앞세워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고 있고요. 놀부가 지키던 자리는 더 날렵한 브랜드들이 차지한 셈이죠. 놀부 부대찌개가 내부 브랜드 정체성을 잃어가는 동안 부대통령, 신의주 부대찌개, 땅스 부대찌개 같은 신흥 강자들이 급부상하는데요. 이 브랜드들은 감각적인 인테리어, 사진 찍기 좋은 비주얼, 치즈, 철판, 직화 등 특색 있는 메뉴 구성으로 MZ세대의 입맛과 피드 감성을 모두 사로잡았습니다. 놀부는 오히려 옛날 브랜드로 인식되며 신흥 브랜드들의 주도권을 넘기게 되죠. 놀부는 여전히 대형 매장 중심, 다중 메뉴 구조에 머물렀던 반면 경쟁사들은 한 발 빠르게
공유 주방 기반 매장, 배달 전용 전문점, 1인, 소형 구성 메뉴를 앞서며 트렌드에 맞는 외식 소비 방식을 장악했습니다. 놀부 역시 2018년 이후 쇼빈숍, 배달 전문 브랜드, 소형 메뉴 등 시장 변화에 일부 대응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소비자 인식과 시장 주도권은 더 민첩한 수십 개의 신생 브랜드들이 나눠서 채우고 있죠. 그렇다면 놀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놀부가 회복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본래 무엇을 잘하던 브랜드였는가 그 질문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지금의 놀부는 수십 개의 브랜드가 뒤섞여 있지만 소비자는 그중 어떤 하나도 선명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놀부는 원래 보쌈과 부대찌개로 시작한 브랜드였습니다. 놀부가 가야 할 길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잘하던 본질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놀부의 맛과 추억, 그리고 앞으로 놀부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응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